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500km 순례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단은 오늘 대구 동아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21일 동안 하루 30km를 걷는 걷기 순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끌 주윤식 신임회장의 취임 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27대 중앙신도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주 회장은 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 교구 중심의 신도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가 오는 10일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개최에 앞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강의와 다양한 명상 체험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상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전거가 비대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불편 사안들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잘못으로 세상과 격리된 재소자들에게 나눔과 희망의 기운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주요 종교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올해도 수용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500km 순례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단은 오늘 대구 동아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21일 동안 하루 30km를 걷는 걷기 순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바라는 국난 극복 자비순례가 동아사 통일대불 앞에서 입제식을 갖고 2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순례 참가자 80여 명의 어렵고 두렵고 고독한 발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 중에는 비구니 스님 11명 등 여성 참가자도 25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순례 참가자들은 어제 저녁 동아사 통일대불전에 모여 순례 일정과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순례에 임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동아사에서 금호강 강변 리틀 야구장까지 약 20km 구간을 50분 걷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공주 1차 만행결사와는 달리 승가자들은 복장을 통일하고 순례 중에는 철저한 무건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복에 가사를 소화하고 걷는 거, 그리고 걷기 정진 시간에는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거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이제 규칙도 만들고, 잠시 쉴 때도 큰 소리로 내지 않는, 그러니까 뭐 꼭 해야 될 이야기만 하고. 코로나 시국에 맞춰 참가자들 사이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킵니다. 이제 혹시라도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는 처해지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나절 넘게 걷고 식사와 취침이 노천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야외 생활을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보살님들하고 이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서 간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아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거리는 500km. 매일 20-30km씩 걷는 강행군 속에 이전의 나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염원도 담고 있습니다.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담은 이번 순례는 지난 겨울 무문관 수행에 이어 전통과 현대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끌 주윤식 신임회장의 취임 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27대 중앙신도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주 회장은 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 교구 중심의 신도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제27대 주윤식 회장님께 전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신도들의 대의 기구인 중앙신도회장에 주윤식 신임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원로의장 수봉세민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삼보 외호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의 신도들은 일심으로 단결하여 각자의 본상에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 삼보를 외호하고 수분 수력으로 정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스님들의 안정된 수행을 위해 중앙신도회가 힘을 보탤 것을 주문했습니다. 스님들의 노생활 안정을 위한 승보 공양의 활성화를 통해 삼보의 외호는 물론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 역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윤식 회장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문화 캠페인인 행복바람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우리 신도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집된 역량을 기반으로 함께 제가 불자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종단과 신도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삼보를 외워하고 종단을 수호하는 한 사람의 불자로 돌아가 중앙신도와 종단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원우 국회 정각회장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주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행복바람이와 더불어 승보 공양을 통한 삼보호지로 불교계 사회적 역할을 계속 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5년 중앙신도회 역사상 첫 교구신도회장 출신의 주윤식 신임 회장은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구 중심의 신도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만나 불교 전통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박근철 경기도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친불교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1,800개가 넘는 사찰 가운데 90곳이 전통사찰이라며 불교 관련 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10명 정도의 불자의원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소중하다며 이들과 함께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철종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후원회장이자 세안산업 주식회사 회장이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철종 회장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 비구니회 후원회장이 되고부터 불교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조그만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스님은 어려운데 불교에 관심을 갖고 도움 주니까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데 이어 100만 명이 하루에 100원씩 보시에 1년 동안 모으면 수건사업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회장과 함께 동행한 정준기 전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수필집인 이 세상에 오직 하나를 원행스님에게 증정했습니다. 동국대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 치유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0일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행사에 앞서 명상 전문가들의 강의와 다양한 명상 체험 콘텐츠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상의 참맛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영상들을 정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정취 가득한 서울 남산의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맑은 하늘과 어우러진 풀벌레와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어느새 고단한 삶의 무게에서 벗어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색 주전자에 담긴 차를 조심스레 찻잔에 따르는 순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동국대학교가 오는 10일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제1회 서울 국제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가운데 행사에 앞서 명상 강의와 다양한 명상 체험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먼저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제가불자와의 대담 형식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눈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고정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을 뜰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눈 못 본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는데 왜 못 본다고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혼란스럽다고. 근데 그 이치를 드러내 줘야지 이래서 봤다고 얘기하는구나. 그 까닭을 아니까. 해남 미왕사 주지 금강스님은 영국인 크리에이터에게 명상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하루에 20분 샤워를 하듯이 온갖 생각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는 명상을 20분씩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고요히 있게 되면 마음도 고요해져요. 그런데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이 찌꺼기를 싹 제거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불교의 수행은 뭐냐면 무아, 내가 없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동국대 교수 서광스님은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기 방식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명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항상 몸은 지금 여기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가서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에 가서 불안하기도 하고 뭐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산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서울 국제명상 페스티벌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명상 토크 콘서트와 명상 음악 콘서트의 순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방식을 통한 승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서울 수서동 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성철 스님의 상좌이자 송광사 인월암 감원 원순 스님을 강사로 간화선 수행 지침서인 선요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원순 스님은 25명의 스님들을 상대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선요 강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간화선 수행에 필요한 화두 등을 점검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요는 12, 13세기 중국 남송시대의 선사 고봉 스님의 법문집으로 강원에선 간화선 수행의 필수 교재로 꼽히며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가 누구보다도 먼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전거가 비대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불편 사안들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 민간 자전거 전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라이딩 환경 개선이라는 메뉴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직접 이용하다 느낀 여러 불편 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의 공감이 많은 내용은 정식 제안으로 접수되고 일주일 이내에 서울시의 답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관련 앱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인프라 정책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하고 손쉽게 이제 어플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정책에 반영해서 인프라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관주도로 구축해오던 자전거 인프라를 시민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대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 천국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복잡한 절차 대신
모바일 앱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0만 시민의 발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코로나 시대에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을 피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까지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0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는 현재 2,100여 개 대여소에서 2만 9천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를 연말까지 3천여 개 대여소 3만 8천 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를 자전거 혁명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940km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오는 2030년까지 1330km까지 늘려 사람 중심의 자전거 친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불교 대중화에 도움을 줄 학술 콘텐츠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학술은 저서와 번역서를, 콘텐츠는 만화와 동화, 소설과 참불가,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접수 기간은 30일까지며 제안서 심사와 세부 계획서, 종합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매년 2회 시행되는 지속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부문별로 책정된 지원금이 전달됩니다. 한때 잘못으로 세상과 격리된 재소자들에게 나눔과 희망의 기운을 전하는 일은 이들이 삶의 새 출발을 하는 데 큰 힘이 되는데요. 불교계를 비롯한 주요 종교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올해도 수용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전주교도소 입구 앞마당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고 컵라면과 송편을 실은 트럭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교와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일반 교화위원들로 구성된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전주교도소는 또한 수용자들도 더욱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송편 나눔과 컵라면 나눔으로 수용자들이 한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삼계탕과 떡, 과일과 생수 등을 교도소에 전달해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눔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컵라면과 모시송편 1,400인분. 교정협의회는 일주일 전에도 수용자들을 위해 오리고기 3,000마리를 전달했습니다. 최병록 전주교도소 소장은 교정협의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표하고 수용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교정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송편, 또 라면, 또 며칠 전에 오리고기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한테 잘 전달해서 안정적으로 좀 더 편안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는 특히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탁구 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탁구대회에 참석한 수용자들은 교정협의회 회원들의 격려와 함께 푸짐한 선물을 받고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앞서 교정협의회는 지난 8월 수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탁구대 2세트를 기증했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자비 나눔은 한때의 잘못으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자아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단양 지역 수재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충북 단양군의 수해 피해 지역 10가구를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 전달 현장에는 천태종 복지재단 사무총장 성혜 스님, 단양 노인보금자리 원장 화엄 스님과 단양 노인전문요양원 일화 스님, 단양군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가구들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구 가운데 단양군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 구규림관리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흡수림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목식재 등을 통한 탄소 흡수림 조성 사업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산 구규림관리소는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조림지와 장비 지원, 조림목 관리 등을 담당하며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탄소 흡수림 조성과 산림 보호, 산지 정화 활동 등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영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모색하는 행사로 오는 21일 개막되는 2020 서울 노인영화제 본선 진출작 55편이 선정됐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노인감독 11편, 청년감독 25편 등 국내 경쟁부문 36편과 해외 경쟁부문 19편 등 55편을 서울 노인영화제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하고 배우 정희태, 정다은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가을밤 고궁을 산책하고 전통 공연을 감상하는 창덕궁 달빛 기행이 오는 10일 시작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창덕궁 달빛 기행 2번의 달을 보다를 오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블로그와 밴드, 페이스북 등 SNS 매체별 구독층에 맞춘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기존 관주도형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순례 대장정이 오늘 대구 동화사에서 시작돼 21일간 이어집니다. 위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상월선원 만행결사단이 오는 27일까지 500km에 이르는 순례 여정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